자, 오늘은 또 YG의 코너죠. 너는 의사다. 네. 재밌다. 우리가 박수 쳐줄라 했거든. 자,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예. 우리를 또 골타먹이실 건지 네.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그 청년의사에서 나온 책들 중에서 좀 이렇게 눈여겨본 책이 있어요. 중이병 원정 정보? 아니. 노영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꽃보다 군인? 에이, 왜들 그래. 개념 의료자들. 혼란스러워. 그 미국의 어. 굉장히 약간 미국의 트렌드 세터 또 뭐 존경받는 의사 중에 에릭 토폴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어요. 아, 그 양반 유명한 분이죠. 네, 그 에릭 토폴이 네. 청진기가 사라진다. 네. 그리고 최근에 청진기가 사라진 이후라는 이제 연작을 이제 내놓았는데 맞아요. 그 청진기가 사라진다. 청진기가 사라진 이후에 이제 똑같은 13마리 청진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청진기가 이제 의사라던가 아니면 의료 행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의료 기구고 그렇죠. 또 병원에 가면 또 의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 청진기를 맞아요. 네, 목에 이렇게 해가지고. 걸고 있잖아요. 난 그 대부분이 아니야. 나도 아니야.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병원 갈 일이 별로 없다가 최근에 이제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가면은 정말로 신기하게도 심지어 기관지에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청진기로 알아차리는 소아과 선생님을 보면서 도대체 지금 청진기로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네, 그리고 청진기. 과연 아. 이 청년의사에서 나온 책 제목대로 청진기가 사라질까? 아니면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해서 의사 선생님들은 청진기를 사용하게 될까? 뭐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자, 의사에게 청진기란 무엇이냐? 네, 뭐 이런 네, 게. 네. 아니, 어떻게 들리는지 사실 일반인들은 좀 궁금할 것 같긴 아니 그리고 해. 아마 또 그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지금 굉장히 의료 기술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뭐 초음파를 본다던가 네. 이런 식의 정교한 검사 도구들이 많이 나왔는데 청진기가 굳이 필요하나? 혹은 왜 의사들은 청진기를 버리지 못하나? 뭐 이런 의문을 가지기도 맞아요. 할 테고 또 원격 의료와 관련된 주제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가 최근에 그 청진기, 의사의 상징인 그 청진기가 청년사 자매지인 워싱턴. 안 그래도 그 우리 자회사야? 걔네도 우리가 있는 거 알아? 그래도 요 똑같은 청진기 앞날 낙관론과 비관론에 대해서 다루기도 하고 실제로 좀 이런 이야기가 있긴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 에릭 토폴의 책이 청진기가 사라진다, 청진기가 사라진 이후 그 한글 제목만 그렇고 원제는 청진기가 안 들어갑니다. 낚였어. 한글 제목은 그냥 제가 붙인 거예요. YG 낚였어. YG 낚였네. 물론 이제 그 본문 중에 이제 앞으로 청진기 안 쓴다, 나도 안 쓴다 뭐 이런 얘기들은 나오는데 책 제목은 하여튼 원제는 청진기와 무관하긴 합니다. 원제는 뭔가요? 원제는 첫 번째 책은 우리말로 번역해서 말씀드리면 의학의 파괴적인 혁신? 요런 게 이제 첫 번째 제목이고. 네, 그렇게 제목 안 달기 정말 잘했네. 네, 두 번째 책의 제목은 우리말로 옮기기 어려운데 원제가 The Patient Will See You Now라는 게 제목인데요. 이거는 이제 미국 사람들 원래 미국의 시민들이 환자들이 병원 가서 거의 예외 없이 꼭 듣는 말 중에 하나가 The Doctor Will See You Now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진료실에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좀 있다가 간호사나 누가 와가지고 자 이제 곧 지금 선생님 오셔서 봐주실 거예요라는 말을 하는데 그게 이제 The Doctor Will See You Now거든요. 근데 거기에 닥터를 페이션트로 환자라는 걸로 바꾼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의사가 다 모든 거를 주도하는 시대였는데 환자가 주도하는 해석조차 어려워. 환자가 주도하는 시대로 바뀔 거다라는 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그 단어 하나 바꿈으로써 제목을 만든 건데 한국인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제목이죠. 그러네요. 앞에 책 제목 청진기가 사라진다 또 의역해서 했던 것처럼 이제 두 번째 책도 같은 저자이고 하니까 청진기가 사라진 이후라고 제목을 정말 잘 붙인 거죠. JYP 정말 잘하셨네. 박수 한번 칩시다. 이건 뭐. 아니 영어를 그렇게 못하시는 JYP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아, 힘들었어요. 아. 한국어는 좀 하거든요. 아, 저한테 맡겼으면은 진짜 택도 없는 얘기를 했을 텐데. 자, 어쨌든 예. 굉장히 재미있는 흥미로운 화두인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얘기할까요? 청진기 얘기하면 진짜 할 게 많은데. 아, 청진기. 아니 근데 일단 뭐. 첫 번째로 청진기로 도대체 어디까지 의사 선생님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청진기로 진짜 내과 선생님들 중에 실력 있는 양반들은 정말 별의별 걸 다 진다네요. 의사의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이긴 네, 합니다. 저희 아기 얘기를 하면은 항상 가던 소아과에 주치의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은 웬만하면 뭘 찍어보자고 안 해요. 청진기로 항상 대충 다 판단을 한 다음에 항생제를 처방해야 될 것 같네요. 염증이 생긴 것 같네요. 아니네요. 괜찮네요. 뭐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께서 그 진료를 안 보시는 날 이제 그 옆방에 있는 선생님한테 이제 진료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은 바로 그냥 사진을 찍어보자고 그러더라고요. 엑스레이를.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그래서 와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엄마들 사이에 원성이 자자하신 분이더라고요. 방사선 검사 많이 네, 하고. 검사를 많이 하시는 분으로 그분은 뭐든지 한 번씩 찍어보야 한다고. 근데 뭐가 더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주치의 선생님의 그 청진기만으로 진료를 받은 것에서 우리 애가 크게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참 고마운 일인 거죠. 아니 근데 이건 정말 잘 듣는 분들은 웬만한 걸 정말 많이 진다네요. 그러니까 소리로 다 판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아니 가끔 생활의 달인에 자동차 달인 나오면 엔진 소리 듣고 이거 뭐가 마우라가 문제고 뭐 다 나오잖아. 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이걸로 폐와 관련된 질환뿐만 아니라 지금은 기관지염이라든지 폐렴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된 얘기를 한 건데 그런 거 말고 심장의 그쵸. 소리, 심장이 네. 이게 뛰는 소리를 가지고 네네. 심장에 뭐 부정맥이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심장의 두 번째 판막이 조금 세네요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죠. 소리만으로요? 소리만으로. 근데 우리가 들으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들으면 의사라도 네. 뭐 그냥 이건 둥치고 네. 이거밖에 없어. 근데 기본적으로 의대에서 다 훈련을 받잖아요. 청진기로 훈련 받아요? 청진기 당연하죠. 당연하죠. 요즘은 어때요? 진짜 우리 인턴 기자님 청진기 어디까지 학생 실습에 아직 써요? 거기까지 안 배운 학생들이에요. 아니에요. 4학년이니까 이미 청진기 메이저는 많이 다 배웠죠. 하지 않았나요? 중요과는? 아 그런가? 지금 옛날이랑 비슷할걸요. 근데 요즘에는 모의실기 시험에서 음. 그 청진기가 모형에 두고 그 모형에서 청진기를 대고 그게 무슨 병인지 알아야 되는 건 있거든요. 왼쪽 심실이 커졌는지 뭐 판막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걸 맞출 수 있다고? 아니요. 맞추라고 한다고. 이 사람아. 자, 요즘은 예전에는 저희가 국가고시 그러니까 의사 면허 시험 볼 때는 필기 시험만 있었는데 요즘은 실기 시험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의과대학 학생들이 우리 학생 때보다 더 잘 들을지도 몰라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뭔가 멀티미디어 그 기자재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기술이 IT 기술이 지금 발달되면서 이제는 청진기의 청진음을 시험 문제 출제할 수 있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더 열심히 들어야 되는 거죠. 옛날에는 시험에 나올 수가 없었거든. 그러면 이 청진기는 언제 받는 거예요, 의사들이? 언제 받냐고요? 네. 아무도 안 줘. 돈 주고 사는데. 자비를 내고 산다고요? 당연하죠. 청진기를요? 이거 여기서 넘어가면 안 돼. 군대 가서 총은 네 돈 주고 사야 돼. 이거 거야. 자, 군대에 가면 총은 줍니다. 하지만 의과대학에 간다고 청진기를 주진 않아요. 청진기는 사야 됩니다. 청진기는 면허 없어도 살 수 있어. 써니도 오늘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와. 그래요? 그리고 뭐 청진기 없어졌다고 밤새 찾고 이러지 않아요. 총기 아니야. 청진기 없어지면 밤새 괴로워하고 다음날 다시 사면 돼요. 아니 청진기마다 1년 번호 있고 이름 적혀가지고 나라에서 관리하고 아니야. 청진기는 뭐 임상 실습 돌 때 사나요? 아니 그 전에 살 수도 있겠다. 사고 싶을 때 사는 사고 싶을 때 사는 거예요. 네. 청진기도 뭐 되게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렇죠. 물론 있죠. 그런데 자동차랑 똑같아. 청진기는 얼마나 오래된 물건일 것 같습니까, YG? 우리 과학 전문 기자라서 알 것 같은데. 한 200년? 청진기는 딱 200년 정도 된 물건입니다. 200년 전에 그 프랑스의 라에네크든가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제 발명한 기계죠. 네. 원리는 되게 단순합니다. 뭐라 그럴까? 확성기 있잖아요. 이
뭐라 그래? 메가폰. 원뿔형 메가폰 네. 메가폰 같은 거를 가령 넓은 부분을 배에다가 대고 그렇죠. 그 좁은 부분에다 귀를 딱 대면은 배 소리가 잘 들릴 거 아니에요. 소리가 모아져가지고. 그런 거죠. 그거랑 똑같은 거죠, 원리는. 그래서 청진기 댈 때 왜 이렇게 동그란 부분을 가슴이나 배에다가 대잖아요. 그 대면은 그 동그란 부분이 감지한 소리가 이 좁은 줄을 통해 관을 타고 이 귓구멍에 이렇게 팍 꽂혀 있는 그런 거죠. 그 귀로 이제 소리가 들어오는 원리. 원리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데. 저거 청진기를 그 입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면 잘 들려요. 본인 이렇게 확대돼서 들리거든요. 이렇게 입에 대고 이거 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 입에 대도 마찬가지죠. 아니 왜냐면 저거 이제 귀에 꽂은 다음에 잘 이게 성능이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 건지 알아봐야잖아. 근데 그걸 건들면 되게 아파요. 되게 귀가 지금 들리거든. 저희가 신문사에서 저는 청진기를 안 쓰지만 가끔 촬영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쓰려고 청진기 2개가 여기 있는데 네. 혹시 소품이었어. 혹시 귀에 네네. 꽂고 싶은 사람 있으면 꽂아봐, 써니. 나중에 저 미민의 의사놀이 세트에서 제가 하나 사드릴게요. 그거 애들 다 입에다 대고 마이크처럼 떠드는데요. 맞아요. 예. 그리고 네. 귀에다가 이 청진기를 이제 꽂잖아요. 그러면 네. 의대생들이 흔히 하는 장난 중에 하나가 옆에 귀에 꽂고 있으면 그 이거- 학생의 이 동그란 부분을 갖다 손으로 퍽 치는 거예요. 그러면 고막이 터집니다. 잘못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장난이죠. 크게 그걸 들리기 살살 때문에. 만져봐야 돼요. 살살. 아니면 해보거나 이렇게 소리를 내보거나. 쿵 그러면은 치면 되게 크게 들려요. 그리고 이게 청진기가 앞뒤로 쓸 수 있는 거다? 이거 돌리면 근데 이거 너무 오래됐다. 더럽다. 청진기는 YG 치아 같아. 근데 이거 좀 그만. 자, 청진기는 그냥 재미로 이 병원에서 이렇게 의사들이 갖고 있는 걸 보시면 귀 꽂는 부분이 약간 꺾여 있습니다. 약간 각도가 있어서요. 이 방향이 거꾸로 끼면은 잘 안 잘 안 들려요. 들려요. 귀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귓구멍의 방향이 우리 머리에서 그 얼굴의 수직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지 않고 약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청진기가 귀에 들어가는 그 고리 부분도 약간 기울어져 있어서 이거를 반대 방향으로 꽂으면 안 들리고 선생님한테 혼나요. 청진기 꽂는 법도 모르는 놈이 뭘 듣겠다고 이러면서 이제 혼나는 거죠. 지금 되게 격하게 뒤에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다고 혼나보지 않고 나오기 힘든 반응이고요. 그리고 꽂아보신 분이에요, 저분. 그러니까요. 저희 의학 드라마 같은 데서 배우가 청진기 꽂는데 그 반대로 꽂는 장면 가끔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의사들은 보면서 피식피식 웃죠. 저렇게 하면 안 들리는데 이러면서. 그런데 그러면 숙련된 의사 선생님들이 청진기로 굉장히 많은 뭔가를 진단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인정하겠는데 네. 근데 제가 아까 써니가 언급한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서도 나왔는데 1997년인가 어떤 연구가 있었냐면은 의대생 한 수백 명 정도를 모아놓고 여러 가지 형태의 청진기 진단을 해보라고 한 다음에 해석을 해보라고 한 거죠. 근데 그 해석이 제각각이었던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당시에 같아요. 제대로 귀가 안 됐었겠죠. 의대생 의사 말고 의대생이니까 더 제각각이었겠죠. 그래서 과연 청진기가 과연 얼마나 진단 수단으로서 정확하고 유용한 것인지에 대한 약간의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연구 결과였던 거죠.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초음파 검사기? 휴대할 수 있는 초음파 검사기 그렇죠.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환자의 상태를 볼 수 있죠. 심지어 이제. 영상으로도 볼 수 있는 장치 같은 것도 있는데 굳이 왜 그런 의사의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청진기에 의존을 하느냐 이런 식의 반론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청진기 무용론이네 그거는. 청진기 무용론. 그러니까 이거는 청진기 물론 그런 무용론에 있을 수 있죠. 예전에 특히나 더 가르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청진기로 실력 있는 이 청진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가르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았어요. 정말 어려웠던 게 오디오 파일이라는 거를 구하기가 힘드니까. 맞아요. 예를 들어서 판막의 어느 부위에 구멍이 났을 때 들리는 청진 소리를 교육을 하려면 그 환자가 있는 곳에 가서 같이 들어봐야 돼. 들어봐 이러면서 이게 그거야 그러면 그 되게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는데. 왜냐면 동시에 그 소리를 듣기가 어려운 거야. 그렇죠. 그래도. 저 때도 그러니까 선생님이 듣는 이 소리가 지금 그치? 내가 듣는 이 소리인 건지 아닌 건지. 선생님은 자 들어봐 이게 다 긁히는 소리가 나지? 이러면 나는 색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귀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이게 심장 소리를 들으라고 귀에다 대줬는데
학생은 폐소리만 듣고 있어. 숨소리만 듣고 있는 거야. 심장 소리는 못 듣고. 그 사이에 동시에 숨어 들리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심장에 희귀병이 있는 환자분들 한번 입원하시면 학생들이 이제 죄송합니다. 그러고 가서 이제 한 번씩 듣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는 그 환자분이 그래 의대생들 고생하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가슴을 열어주시다가 아니 의대생이 한 학년에 뭐 60명, 100명, 큰 대학은 100명 이러면 그걸 어떻게 다 대줘? 보통 한 10명 넘어가면 짜증나지. 나도 아픈데 지금. 그러니까 엄청난 민폐죠. 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게 디지털 장비가 나오긴 했지만요. 네. 예전에 방사선 사진도 엑스레이도 그렇고 똑같은 엑스레이 사진을 걸어놔도 리딩하는 거는 실력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가 좋아진다고 사실은 그게 약간의 그 뭐라 그럴까요? 이 범위가 좀 줄어들 뿐이지 사실은 결국은 사람 손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하여튼 청진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고 맞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이제 더 좋은 도구 방법들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가 없고 일부는 여전히 유용하고. 난 이건 계속 갈 것 같긴 해요. 아니 언제 쓰는지를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때 쓰는지. 제일 쉬운 거 혈압 잴 때 씁니다. 청진기를요? 혈압 잴 때. 맞습니다. 청진기. 옛날에 대부분 학생들은 그게 답니다. 아 정말이요? 팔에다가 이 뭐라 그래요? 토니켓이죠. 컵스라는 거 이게 감는 거. 팔에다가 뭘 감은 다음에 압박대. 맞아. 바람을 푸식 집어 넣어가지고 이제 꽉 막잖아요 팔을. 그 다음에 팔을 이 압박한 거를 서서히 압력을 낮추면 이 막혔던 피가 꽉 잡으니까 피가 막혀 있다가 슬금슬금 이제 나오는 게 있걸랑요. 그 나오는 순간 나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청진기로 언제 피가 통하나 그리고 그때 그 수은 혈압계의 기둥이 어디에 있나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혈압을 측정하는 건데 이 쉬워요. 이건 굉장히 쉽고 지금도 유용하게 쓸 수는 있는데 요즘은 혈압계를 다 전자 혈압계를 혈압계 못 보셨죠? 수은 혈압계라는 걸 안 쓰니까 소니에서 나온 버튼 누르는 것만 있죠. 그래서 기계 누르면 징 이러면 재주니까 이제 그걸로 쓸 필요가 없어진 거죠. 청진기의 용도 하나가 처음에 이제 그런 감소. 전자식 청진기 그 혈압계 나왔을 때 처음에 이게 칼리브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니까 항상 들어봤다고. 한 번은 들어보고 그냥 오차가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보고 썼는데 요즘에는 믿을만 하니까 그냥 하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안 정확했다고 하는데 요즘은 다 정확해서 이제 그거 혈압 재는 용도는 거의 안 써요. 그 다음에 또 쉬운 거 뭐 있어요? 맞아요. 배탈 났을 때 배에서 장음을 듣는 것도 있는데 맞다. 이럴 때는 왜 쭈니가 없는 거야? 진짜 청진기를 맨날 쓰는 사람은 쭈니인데. 맞아. 쭈니는 그리고 숙달된 전문가일 것 같아요. 완전 전문가죠. 그러니까 밥숟가락 같은. 제일 배에서 나는 소리 여러 개 들을 수 있는데 제일 이제 쉬운 거는 장이 두 가지가 장이 탈이 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이 평소에 이 정상적으로 적당히 움직여야 되는데 너무 많이 움직이는 거하고 너무 하나도 안 움직이는 움직이는 거하고 그거 이제 두 가지가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거 둘 중에 어느 쪽인지 정상인지를 청진기로 이제 배 소리를 들어보면 알 수 있는 이건 아무나 거거든요. 잘 들리고요. 그러니까 되게 그 청진기도 급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그 이어폰도 뭐 싼 거는 뭐 5,000원짜리부터 해가지고 비싼 거 몇십만 원짜리까지 있잖아. 청진기도 그렇거든. 그렇죠. 청진기도 5,000원짜리부터 시작이에요. 의료용은 5,000원짜리 아니 있어요. 간호조무사들이 사용하는 그 소니켓 감을 때 쓰는 건 정말 싼 거 쓰거든요. 그래도 10,000원은 하지 않나요? 그 옛날에 5,000원이었으니까 요즘엔 조금 올랐을 수도 있겠네. 하여튼 근데 그렇게 싼 것도 있고 몇십만 원짜리가 있어요. 비싼 건 몇십만 원 하죠. 근데 그거는 되게 100만 원짜리도 있을걸? 심장내과 전문이나 그리고 이제 그 호흡기내과, 흉부외과 뭐 흉부외과는 안 써줄 거야. 좀 비싼 건 잡음을 훨씬 더 구별해서 들을 수 있게끔 하는 건가요? 그것보다도 더 잘 들릴 더 많은 소리가 들린다. 소리가 들리게끔. 더 작은 소리까지 잘 들린다? 뭐 이런 느낌. 그렇죠. 그런 거 더 커요. 좀 더 크고 더 두껍고. 그런데 이게 같은 교수님들 중에서도 이 장 쪽 소리 듣는 분들은 이게 사실 그렇게 큰 실력 차이를 안 가져요. 맞아요. 장은 사실 운동이 좀 아까 이제 잘 설명하셨는데 좀 과하게 운동하는 건 별로 크게 문제 안 돼. 그거 그냥 똥배야. 그냥 가스찬 거예요? 그런데 안 움직이는 건 큰 문제거든, 간혹. 특히 장 수술을 하고 나서 장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그 소견이에요.
장이 움직여야 되거든. 수술하고 나서 다시 운동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장 퇴색 뭐 이런 게 그런 있잖아요. 그런 거 진단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그럴 때마다 사진을 찍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친환경적이야. 건전지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방사선이 아니 아닌 그래서 것도 아니고. 저도 아까 제가 아까 좀 이렇게 청진기 무용론의 입장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환자 입장에서 그리고 시민 입장에서는 사실 청진기로 여러 가지 질병을 감별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친환경 무공해 에너지도 들지 않고 그다음에 어쨌든 의료 비용도 되게 적게 들고 그리고 또 여기저기서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좀 뭐 소외 지역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교고지라던가 뭐 기타 장비가 없는 곳에서도 이거 제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해 드리면 이게 장음 같은 경우에는 그 제일 싼 청진기로도 잘 들리거든요. 그냥 뭐 이게 배 꾸르륵 거리는 소리 이제 확인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정도는 사실 급하면 우리 저 예전에 그 외과 과장님이신데 그 항상 그 외과 과장님이시니까 얼마나 높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5,000원짜리 그거 목에 걸고 다니는 학생들은 10만 원짜리 들고 있는데 학생들은 다 10만 원짜리 들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게 수술방에서 이제 수술복을 아직 가운을 입으셔야 목에 이제 그 청진기를 거시잖아요. 그런데 수술복을 아직 갈아입지 못했는데 환자 상태가 안 좋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뛰어오신 거야. 그런데 장소리를 들어봐야 되는데 청진기가 없으니까 갑자기 배에다 귀를 대고 실제로 배에서 나는 소리는 꽤 크기 때문에 배에다 귀를 바짝 귀를 그냥 배에다 대면 들려요. 근데 환자마다 배를 까고 거기다 귀를 밀착시키는 거는 좀 모양이 좀 그렇잖아요. 우리 엄마한테나 그러지. 그러니까 청진기는 사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귀를 대도 배에다가 귀를 대도 가슴에다 귀를 대도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근데 그 소리를 더 크게 조금 크게 그리고 조금 편리하게 만약에 폐 소리를 가슴에 직접 대고 심장을 듣는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웃기겠어요. 모든 환자마다 가슴을 깐 다음에 다 귀를 밀착시키면서 막 비비고 이러면 하지만 또 청진기가 그렇게 귀를 대서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들으면서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하잖아요. 사실 이제 이 배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그런 것들도 말씀을 좀 소개를 해드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배 위쪽으로 올라오면 어떤 거? 심장 소리에서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장음처럼 크지 않고 이제 호흡 폐렴 같은 게 조금 있을 때 뭐 이럴 때 들리는 호흡음의 변화라든지 기관지에 또 천식이 있는지 아닌지 같은 것도 들으면 소리가 이제 그러니까 똑같이 폐의 숨소리가 비정상이라도 천식일 때 나는 소리하고 뭐 기관지염일 때 나는 소리하고 완전 달라요. 또 폐렴일 때 나는 소리하고 이런 게 패턴이 다 달라요. 그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는 잘 구별하기 하지 못하는데요. 이제 안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릅니다. 가면 동그란 데에 앉혀놓고 이렇게 들어올리라고 그래서 가슴을 한번 대보고 또 뒤집어서 등판에도 대고 맞아요. 언젠 앞에 대고 언젠 뒤에 대냐 이런 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맞아. 폐의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또 이제 잘 들리는 쪽이 다르거든요. 앞에서 듣는 게 잘 들리는 폐 그 부위가 있고 뒤에서 듣는 게 잘 들리는 부위가 있는데 일단은 여자 환자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그냥 뒤로 들으려고 하죠. 요새는 좀 약간 불편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가슴이 큰 경우에는 오히려 또 이게 살이 두꺼우면 청진음이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자분들은 뒤쪽에다 대부분 다 그냥 뒤에서 대부분 해결하려고 선생님들이 조금 애를 쓰시는 것 같고. 소리가 앞과 뒤가 좀 다르게 달라요. 들릴 수 예를 들어서 있으니까. 폐의 일부분에 물이 찼다. 그러면 그 물찬 부위에 청진기를 대고 소리를 들으면 다르게 들리는데 물이 폐의 앞쪽에 찼을 수도 있고 뒤쪽에 찼을 수도 있잖아요. 폐가 하나가 아니라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앞판 뒤판 돌려가면서 위아래 다 되는 열대 군데 대보면 제일 좋은데 맞아요. 그럼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번거롭고 하니까. 그러니까 애들 청진할 땐 다 앞뒤 다 확인하고 배까지 확인하고. 그러니까요. 제가 조카 얘기 해드렸잖아요. 절 눕혀놓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 하나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이 청진기를 앞뒤를 다 사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앞과 뒤의 용도가 이렇게 좀 다른가요? 이게 고음 점이 조금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뭐라 그래야 돼? 이렇게 확성기에 왜 이렇게 자신 없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니 맞는데 뭐라 오래돼서 필터라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그 느낌 약간 달라서. 참고로 말하면 성인용 소화용은 아니야. 그 피치라 그러잖아요. 피치는 피치. 뭐라 그러죠? 그
우리가 이제 이퀄라이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퀄라이저, 좋은 표현. 고음. 이퀄라이저가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청진기는. 앞면, 뒷면. 고음을 듣기에 조금 더 좋은 거, 저음을 듣기에 조금 더 좋은 거, 이렇게. 그러면 여태까지 얘기를 종합해보면, 청진기가 앞으로도 상당히 오랫동안 유용한 도구로 쓰일 거고 또 유용한 도구로 그러니까 숙달된 의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군요. 뭐 그렇긴 한데요. 그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용도 중에 하나. 앞으로도 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용도 중에 하나는 이제 심장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게 네.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요. 심장은 뭐 누구나 제일 비싼 걸 쓴다면서요. 쿵딱쿵딱 이렇게 되게 어렵게 복잡하게 뛰는데 그 뛰는 게 박자 간격도 딱 규칙적이고 정해져 있고 그 사이에 잡음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상, 그다음에 장이 증가된 거, 감소된 거. 셋 중에 하나란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근데 심장은 막 수백 가지의 이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듣기가 어려워요. 들어도 모르고. 참고로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의사 면허가 있는 전문인데 대학 교수인데 심장 소리는 청진기로 전혀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병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부정맥 이외에 그러니까 맥이 좀 빠지네 뭐 불규칙하네 이런 거 이외에 아주 특이한 아주 확실한 부정맥이 아닌 이상 약간의 심장 박동 몰라요. 이상이나 판막 질환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심장병은 웬만한 의사들도 대부분 다 못 듣습니다. 폐소리 굉장히 정도, 어려워. 장소리는 개나 소나 듣고 폐렴도 꽤 많은 의사들이 들을 수 있고 하지만 호흡기 쪽 의사들은 대부분 이비인후과 포함해서 대부분 다 이게 얼추 심장 소리는 아는데 심장 의사 아니면 내과 의사 아니면 잘 못 듣죠. 그럼 내과 선생님들은 정말 열심히 그 훈련을 하시겠네요. 그럼요. 단련하시고. 네, 예전에는 정말 배우기가 어려웠어요. 네, 지금 공부해보고 싶어도 지금은 오히려 배우기도 훨씬 더 용이한 환경이 요즘에는 거 아니에요? 학생들 MP3 파일로 인터넷에 들어가면 뭐 심장 판막 소리가 막 무슨 병일 때는 이렇게 들려요. 나 지금 해봐야 되겠다. 너무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 그럼 궁금한데 그럼 앞으로 중이병도 이제 청진기로 진단하시는 건가요? 네, 머리에. 아니, 근데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는 가끔 우리도 이 청진기를 쓸 수 있었으면 하는 때가 바라는 마음이 드는 때가 있어요. 사실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근데 우리가 사실 상담하는 게 되게 멀잖아요. 이게 신체적 컨택이 사실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의사와 환자 관계가 생기는데 이런 걸로라도 이렇게 컨택이 생기고, 그러니까 만져보고 두드려보고 들어보고 하는 이게 되게 돌봐주는 그 행동이잖아요. 이런 데서 진짜 환자와 의사 관계의 신뢰나 이런 게 생기기가 쉬운데 맞아. 이런 게 없다는 건 오히려 환자랑 의사 관계를 점점 만들기가 어려워지는 측면도 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청진기가 환자랑 의사랑 교류하는 도구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요. 예전에 굉장히 성공하신 우리 의사 선생님들 중에 많은 분들은 청진기가 살에 닿으면 차갑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줄여주기 위해서 대기 전에 맨날 이렇게 손으로 아니면 입으로 불어가지고 따뜻하게 만든 다음에 갖다 대고 뭐 이런 분들도 많았고 조금 심각한 얘기를 드리면 그 테드 영상 중에 그 영국 의사분이 했던 영상이 하나 있는데 지금 강의할 때 보통 쓰는 거거든요. 이제 앞하고 뒤에 두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앞쪽에서는 이 코난 도일 얘기가 나와요.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제 못 봤어요. 셜록 홈즈 쓰신 분이 코난 도일인데 그분이 의사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진료실에서 뒤에 수련이 깔아놓고 환자 보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애를 하나 데리고 아줌마가 와서 안녕하세요라고 이제 영어로 했겠죠. 헬로. 그렇죠. 그런 정도 영어를 했을 텐데 그때부터 이 코난 도일이 물어보기 시작해요. 배를 타고 오는 길은 괜찮았느냐? 그다음에 나머지 애 하나는 어디다 뒀느냐? 오는 길에는 어느 길을 따라서 오지 않았느냐? 요즘도 그 모노룡 공장에서 일하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사람이 왔을 때 그 헬로우인지 굿모닝인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할 때 어느 특정 지역에 억양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여기에 이 시간에 올 수 있는 거는 배를 타고 오는 길밖에 없고 엄마 손에 코트가 들려 있었는데 이 코트는 얘 거보다는 좀 크다. 진짜 신기하다. 그 다음번에는 발에는 신발에 진흙이 묻어 있었는데 그 페리 정류장에서 여기까지 올 때 오는 길에 진흙이 있는데 안 깔린 데는 그 길밖에 없고 손에 약간 이 피부염이 있었는데 이 지역의 특징적인 피부염은 그 화학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이제 여기까지가 얘기가 나오면서 과연 이 사람이 작정하고 진단을 시작했을 때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걸 알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추리소설 아무나 못 쓰는군요.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전반부에 나오고 후반부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자기 친구 얘기를 해요. 자기 친구 얘기가 암이 걸려가지고 뭐 어딘지 뭐 하여간 암이 걸려서
자기가 근무하는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이후에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센터를 하나 소개시켜 줬다는 거죠. 근데 거기 안 가고 동네에 있는 종양 전문의한테 치료를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갔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거길 갔더니 이 발레 파킹도 해주고 시설도 의리하고 뭐 피아노도 있고 뭐 막 이러는데 그 환자가 하니까 근데 의사가 한 번도 이 유방암이었나 봐요. 한 번도 내 가슴을 안 만져보더라. 물론 영상이나 이런 영상 이런 게 보고 다 있기 때문에 굳이 만져줄 필요가 없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가 만져주는 거에 관련된 그 위로가 있는데 그래서 개인 종양 의사는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 와서 임파절부터 시작해서 다 온몸을 눌러보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간다는 거예요. 맞아. 자기는 거기서부터 위로를 받고 거기서 뭐 어떻게 보면 치유나 이런 거에 관련된 거 케어받는 느낌. 그 이제 제가 느끼는 건 이제 그걸 강의하면서 사실은 직업윤리나 이런 거 강의할 때 치과 의사들한테 강의할 때 쓰는데요. 분명히 의사라는 직업의 손에는 특정한 힘이 있어요. 말에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 현재는 너무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리딩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청진기도 사실은 이걸 듣고 환자의 전형 뭐 이렇게 걸음걸이부터 시작해서 뭐 혈색이나 이런 걸 보면서 뭐 체형 같은 것도 그렇죠. 보고요. 내가 추측하고 있는 전문 지식들을 종합을 해서 머릿속에서 이제 DB가 돌아야 되는 거죠. 그걸 사실은 디지털적으로 확인하는 일로 써야 되는데 이제 현대 의사들은 진단 장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많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우아한 말씀. 아니 그리고 그건 제가 보기에는 의사 선생님으로서도 굉장히 좀 성취감을 좀 떨어뜨리는 요인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런 측면도 있죠. 네. 정말 사람이 내가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이 청진기라는 별거 아닌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거를 찾아내고 뭐 희열 이런 게 있었는데 옛날에는 요즘은 뭐 다 폐 문제는 엑스레이 CT 찍으면 더 정확하게 나오고 심장은 초음파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막말로 얘기하면 의료적인 빅데이터가 나오면 실제적으로 그거를 해석하는데 굳이 의사라는 직업이 필요 있겠냐라는 걸로 원격 의료가 도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의사들한테 돌렸을 때랑 빅데이터를 돌렸을 때 그 누가 더 정확한지를 대조를 해보면은 오히려 의사보다는 빅데이터를 돌렸을 때 컴퓨터가 훨씬 더 정확하게 판독을 하더라. 그래서 청진기가 사라진다 이런 책에 보면 의사도 사라질지 모르는데 청진기가 사라지는 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 아까 올소 크루가 한 말처럼 그런 식으로 기계가 점점 발달하고 의사들의 지식, 기술 이런 역할이 줄수록 의사들의 어떤 태도, 마음, 손, 말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해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생각을 해보면 청취자들 입장에서는 그래 의사들 사라지면 어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거기서는 이제 굉장히 큰 디바이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의사들이 사라진 자리를 고가의 장비들이 차지할 텐데 고가의 장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분들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잖아요. 의사가 차라리 싼 거야. 의사가 차라리 싼 거지. 어떻게 보면 그렇구나. 근데 비용적인 측면도 있지만요. 실제로 전체 사람을 보는 거하고 이제 전 치과 의사니까 거기 생긴 충치를 하나 보는 거는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를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분석할 수 있는 거는 단순히 질병에 관한 걸 분석하는 거지 사람 자체에 대한 분석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의료계조차도 실제로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이런 걸로 괜히 이렇게 후배 때려가지고 군기내다 아우. 혹시 YG나 써니나 그런 건 안 궁금해요? 청진기를 목에 걸고 다니는 거하고 가운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느냐? 뭐 차이가 있어요? 그냥 취향 차이 아니에요? 목에 걸고 다니는 건 폼으로 그러니까 아니 학생 때는 가운 주머니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다 이것저것 넣어야 될 게 많아서 이거 넣기도 아니 근데 그렇구나. 왜냐면 저는 폼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제가 병원을 가면은 좀 큰 병원을 가면은 어릴수록 목에다 많이 걸고 다니고요. 좀 이렇게 과장 이상급 되신 분들은 목에다 거신 분들도 거의 보지를 못했거든요. 다 주머니에 들어가죠. 주머니에 넣는. 주머니가 한가해지거든. 아 그렇구나. 그런 측면도 있어요. 주머니가 복잡해서 할 수 없이 목에 거는 목에 하나 측면도 걸어야 있는데 일단 이렇게 걸면은
특히 어린 학생들 경우에는 이제 폼 나거든. 뭔가 자기가 된 것 같잖아. 뭔가 시작한 것 같고. 막 의사 면허도 아직 못 땄지만 자기가 막 의사 된 것 같고 기쁘기 때문에 계속 걸고 다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들이 그렇게 목에 걸고 치렁치렁하게 흔들고 다니면 혼내요. 단정하게 주머니에 넣으라고. 우리 집사람은 내과 의사인데 이제 그냥 청진기에 대해서 애착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집에도 청진기가 있고 차마다 다 청진기가 있고 그래갖고 나 제발 이거 좀 치워 그러면 청진기가 없으면 불안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애착이 많은 게 아니라 사실 의사들은 말이야 우리 이게 청진기로 사람만 듣는 게 아니고 마취과 선생님들도 청진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삽관 한 후에 기도삽관이 잘 양쪽도 그때도 아주 중요한 용도가 폐로 양쪽 폐로 공기가 잘 들어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양쪽 폐에 그 숨소리를 양쪽을 좌우를 비교를 해서 확인을 해요. 기도삽관 하면 관을 넣잖아요. 네네. 그 관 끄트머리가 어디에 멈추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너무 얕게 위쪽에 있거나 너무 밑으로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위치를 확인하는 제일 간단한 방법이 청진기로 들어보는 거예요. 청진기가 가끔은 이렇게 많이 쓰여 많이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도삽관이 아주 드문 일이지만 우리 공기가 좀 새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새는지 안 새는지도 이걸로 확인해. 청진기. 이거 어차피 다 뭐든 소리가 들리니까. 공기 새는지 안 새는지도 청진기로 다 확인해. 사실 의사로서는 어떤 상황에서 다른 사람보다 뭔가 좀 더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사실 청진기에서 얻는 게 대부분 유일하다고 할 수 있어요. 청진기는 맥가이버의 맥가이버 칼과 비슷한. 그러네요. 저희가 지금 설명드리지 않은 더 소소한 목을 졸라버릴 수도 있어요. 더 소소한 다양한 특이한 잡아가세요. 용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말씀드린 건 아주 흔한 쉬운 것들이고요. 겨울에 집에 물 얼어서 안 나오시는데 수도관 터지면 벽에다 대보면 동파된 위치 찾는 데도 있습니다. 금고 딸 때도 쓰네요. 생각해보니. 금고 딸 때도 도둑들도 쓰죠. 그러네요. 잘 들립니다. 그걸로 따지는지 어떤지 정말 물어보고 싶어. 따질 겁니다. 아마 잘 들릴 거예요. 자, 오늘 뭐 신나게 달려왔는데요. 오늘 결국 결론은 청진기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 중요도는 점점 떨어지겠죠. 하지만은 청진기를 좀 잘 숙련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계속 많이 있는 게 환자들한테 어쩌면 좋은 일일 수도 있다. 그럼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이제 계속 IT가 발전하면서 테스트 방식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2020년부터는 의사 국가고시에 청진음을 오디오 파일이랑 비디오 파일들을 시험에 출제하는 걸로 이미 국시원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의대 다니는 2학년 학생들부터는 국가고시에서 지필시험만 푸는 게 아니라 청진음을 듣고서 이게 어떤 진단인지를 맞춰야 돼요. 그 토플에 듣기평가 나오는 거랑 똑같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부끄럽게 저는 아직 심장을 못 듣는다 이런 얘기를 자기 고백도 하고 했었는데 앞으로의 그 의대생들은 훨씬 더 제대로 훈련받고 그리고 청진을 잘하는 의사들이 배출이 될 겁니다. 진작 졸업하기를 잘했네요. 조금 늦었으면 못 하실 뻔했죠. 자, 오늘도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왔고요. 오늘 YG가 또 이렇게 재미난 주제 그냥 떡밥 하나 던져준 걸로 그냥 오늘 너무 신나게 떠들었네. 광고까지 청진기였어요. 청진기 너무 좋았어요. 진짜. 덕분에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YG한테 박수 치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해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